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영국 국방부가 진행한 대규모 정밀 유도폭탄 확보 프로젝트. 영국 정부가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산 유도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유럽의 첨단 군사기술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개발한 유도폭탄 KGB 앞에서 맥없이 흔들리자 전세계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과거 한국이 사거리를 과장했거나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며 실전에서 적 방공망 밖에서 가장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한 무기는 오직 KGB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세계 유도폭탄 시장의 판도를 바꾼 한국산 유도폭탄 KGB의 숨겨진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켈러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국제군사협력평가국 국장을 맡고 있죠. 2024년 가을, 저희 영국 국방부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정밀유도 폭탄 도입 사업이었죠. 영국 공군의 노후화된 무유도 폭탄들을 현대적인 정밀유도 무기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날 아침, 보좌관 토마스 블레이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정밀유도 폭탄 후보 목록이 나왔습니다. 토마스가 건넨 파일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미국의 제이담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2순위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KGB? 이게 뭡니까?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의 약자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정밀유도 폭탄이라고 하네요. 토마스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요. 제가 30년 가까이 군사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 방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밀유도 폭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토마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파일을 책상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정밀유도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의 축적된 기술력과 실전 경험이 필요한 분야죠. 미국은 걸프전 때부터 정밀유도 무기를 실전에 투입해왔고 유럽 역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첨단 기술들은 서구권에서만 개발해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기술인데 한국이 그걸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까?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성능 지표상으로는 꽤 인상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능 지표요? 종이 위에 숫자는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렴한 제이담 복제품 정도일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사거리가 100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이담보다 훨씬 긴 거리입니다. 토마스의 말에 저는 더욱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km요? 그럼 활공폭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고급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에 따르면 활공날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활공날개라니 그런 정교한 기술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하루아침에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몇 번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서구 기술의 모방작이었거든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었지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토마스, 이런 정밀유도 무기들은 실전 검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제이담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발이 사용되면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KGB는 실전 경험이 있나요? 토마스가 자료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태국이요? 그럼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군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검증된 건지는 의문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가득했습니다. 정밀유도 무기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GPS 유도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은 더욱 그랬죠. 국장님, 하지만 예산 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마스가 다시 한번 시도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성이 문제죠. 하지만 가격이 제이담의 절반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건 그만큼 기술 수준이 낮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서 불발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실제로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 한국은 아직 첨단 무기 기술에서는 추격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추격자일 순 있어도 선도자가 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여겼죠. 토마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뭔가 아쉬움이 느껴졌죠. 일단 제2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내 동료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KGB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한국산이라고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검증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실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깨닫게 될 것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의 전략총괄 임원인 마르틴 슈미트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슈미트는 여전히 유럽 방산업계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켈러 국장, 영국이 새로운 정밀유도 폭탄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슈미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검증된 유럽이나 미국 기술을 선택하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후보 목록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상한 것이라면요? 한국에서 만든 정밀유도 폭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슈미트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아, KGB 말씀이시군요. 저희도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시는군요? 물론이죠. 방산업계가 얼마나 좁은 세계인데요. 슈미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을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축적이 부족하죠. 맞습니다. 우리 독일은 2차 대전 때부터 유도무기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슈미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V2 로켓이 바로 현대 유도무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영국 역시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톰 섀도우 같은 순항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슈미트는 계속해서 한국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 발전이 빠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밀유도 무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특히 신뢰성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죠. 정확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발이라도 오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슈미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슈미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신뢰성이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슈미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밀유도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싼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만 독점해왔겠습니까? 이 말에 저는 완전히 동의했죠. 게다가 한국은 실전 경험도 부족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중동에서 실전을 통해 기술을 검증해왔는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실험실에서 잘 작동한다고 해서 전장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전자장비들은 극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 방산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라인메탈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슈미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BAE 시스템즈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도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검증된 기술들을 두고 굳이 모험을 할 이유가 없죠. 슈미트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을 보면 대부분 서구 기술의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독창적인 기술보다는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KGB 결국 미국 제2담의 변형판 아닐까요? 슈미트의 추측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한국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유럽의 오랜 기술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슈미트도 동조했죠. 그날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는 KGB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슈미트 같은 방산업계 전문가도 같은 생각이라니 제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토마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국장님, KGGB에 대한 상세 기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그걸 가지고 오시는군요. 이미 결정난 거 아닙니까? 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마지못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구성도를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죠. 이게 뭡니까? 조종사용 단말기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특이한 방식입니다. 토마스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터치스크린 장비라고 합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엇이 말입니까? 보통 정밀유도 폭탄을 운용하려면 항공기 자체에 복잡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JDAM만 해도 전투기 컴퓨터와 연동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데? 토마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었습니다. 바로 그게 KGGB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페이지에는 무선 통신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별도의 항공기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점점 더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조종사의 단말기와 폭탄이 직접 무선으로 통신한다고 합니다. 토마스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투기에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영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안전할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전파 간섭이나 해킹 위험은 없고요. 암호화 통신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F4나 F5 같은 구형 전투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전투기가 21세기 정밀유도 폭탄을 쓸 수 있다고요? 심지어 해상 초계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P3 오라이언 같은 비무장 항공기 말입니까? 네, 물리적으로 폭탄을 장착할 수만 있다면 어떤 항공기든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KGG 개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북한 장사정포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갱도형 진지에 숨어있는 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돌아서 갱도 입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이론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토마스가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더 있습니다. 페이지에는 500파운드 무유도 폭탄을 활용한다는 설명이 있었죠. 기존의 일반 폭탄에 유도 키트만 장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폭탄 자체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토마스의 설명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정말 경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신뢰성은 어떨까요? 저는 다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이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때 토마스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국에서 실전 사용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사용된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정확도가 수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밀하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국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부에서 갑작스럽게 현장 검증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국장님,
태국 공군기지로 출장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KGGB 실물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지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이미 제2담으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상부에서는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태국 공군기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군 장교였죠.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중령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파견 나온 KGGB 기술지원팀 책임자입니다. 김 중령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켈러 국장님을 모시고 직접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시연이라고 하시면 실제 KG 장착된 F-16을 보여드리고 운용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태국 공군의 F-16이 한 대 서 있었는데 날개 아래 K 장착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KGGB입니다. 김 중령이 폭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500파운드 폭탄에 유도 키트가 결합된 형태죠. 저는 폭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특히 활공날개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이 활공날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투하 후 자동으로 펼쳐져서 활공비행을 시작합니다. 김 중령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종사가 손에 태블릿 같은 장비를 들고 있었거든요. 저게 바로 조종사용 단말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장비로 KGGB를 조작합니다. 김 중령이 단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 전투기의 현재 위치와 목표 지점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았죠. 정말 이것만으로 정밀유도 폭탄을 조작할 수 있나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투기에 별도 시스템이 없어도 말이죠. 네, 가능합니다. 김 중령이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목표를 지정하고 여기서 투하 시점을 결정합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즉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상 비행 경로와 명중 확률까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표시되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정밀유도가 가능하다니. 기존 방식과 달리 항공기 개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김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50년 된 구형 전투기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영국 공군의 구형 기체들도 즉시 운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물리적으로 폭탄만 장착할 수 있다면요. 태국 공군 조종사가 직접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직관적이에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죠. 실제 전투에서도 사용해보셨나요? 네, 캄보디아와의 분쟁 때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조종사의 대답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나요?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김 중령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KGGB는 북한의 갱도형 장사정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거군요. 맞습니다. 산 뒤로 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개발 배경을 듣고 나니 KGG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정말 제2담의 절반 수준인가요? 네, 기존 폭탄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입니다. 김 중령의 대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여러 가지 시연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무기였거든요. 특히 터치스크린 단말기의 사용법을 직접 체험해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태국 공군기지에서의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쯤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렸거든요.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 중령이 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기지 근처까지 진격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설이 국경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런,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은데요. 토마스가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김중령이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5km나 넘어왔습니다. 5km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하겠네요. 태국군이 반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반격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KGB를 사용해서 캄보디아군 거점을 타격할 예정입니다. 김중령의 말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공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KGB는 매우 정밀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무기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때 태국 공군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켈러 국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KGB의 정확도는 수미터 이내입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지휘관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전쟁터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30분 후 실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F-16 두 대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전투기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 전투기들에 KGB가 장착되어 있나요? 네, 각각 2발씩 총 4발의 KGB를 탑재했습니다. 김중령이 쌍안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어떻게 목표를 찾을 건가요? 터치스크린 단말기에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중령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쌍안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전투기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들이 100km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공격을 할 거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2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군 거점이 공격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명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차 목표물 완전 파괴 확인.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100km나 떨어진 거리에서 정확히 목표를 맞췄다는 거잖아요. 제이담도 그 정도 거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정확한 겁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중령이 드론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완전히 파괴된 캄보디아군 진지가 나타났습니다. 건물 한가운데에 정확히 명중한 흔적이 선명했죠. 주변 건물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라면 민간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차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전의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목표였어요. 산악 지형에 숨어있는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였거든요. 저런 곳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나요? KGB 바로 그런 목표를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김중령의 설명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몇 분 후 두 번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2차 목표물도 명중. 조종사의 보고가 들려왔죠. 그런데 세 번째 공격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KGB 목표물 근처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본 거예요. 저게 뭡니까? 폭탄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경로 변경 기능입니다. 김중령이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종사가 마지막 순간에 더 정확한 목표를 발견했나 봅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거였나요? 네, KGB만의 독특한 기능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폭탄이 공중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경로를 바꾸다니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격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되었고 캄보디아군은 급히 퇴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네 발 모두 명중이라니 KGB의 명중률은 95% 이상입니다.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 후 김중령과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령님, 저는 오늘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기술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기술은
아직 서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했거든요. 김중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편견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직접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KGB는 우리가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무기입니다.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온 국력을 집중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실제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이 제 모든 고정관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거든요. 토마스, KGB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주세요. 국장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저는 태국에서 겪은 모든 일을 토마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목격한 KG 놀라운 성능, 네발 2명 중시킨 정확도, 그리고 경로 변경까지 가능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토마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00km 거리에서 그런 정확도를 보였다고요?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경로를 바꾸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KGB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고려가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제 확신에 찬 대답에 토마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간 한국 기술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봤죠.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어요. 토마스, 이걸 보세요. 저는 새로 받은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자료를 보니 한국이 지난 20년간 이룬 기술적 성과들이 대단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가 되었고, KAI 수리온 헬기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형 헬기였어요. 그리고 KF-9 전투기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죠. 이 모든 걸 20년 만에 해냈다는 게 믿어집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에만 의존했는데, 특히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때문에 실용성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토마스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이론보다는 실전에 집중한 결과겠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KG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기존 폭탄을 재활용하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별도 항공기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발상이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이런 접근법은 서구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만 생각했는데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군요. 토마스도 한국의 개발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1200여 발의 무유도 폭탄을 모두 정밀유도 폭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경제성은 다른 어떤 무기도 따라할 수 없는 장점이었죠. 우리 영국 공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수백 발의 무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 정밀유도 폭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비용 절약이 가능하겠네요. 토마스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GB 단순히 제2담의 모방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의 무기라는 것이었죠. 활공날개로 인한 장거리 타격 능력, 경로 변경 기능, 그리고 별도 시스템 통합 없이 사용 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 저는 하나하나 나열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2담에는 없는 독창적인 기술이에요. 게다가 북한의 갱도형 진지라는 특수한 목표를 염두에 둔 설계도 독특합니다.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산 뒤로 돌아가서 공격하는 발상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저는 점점 더 KGB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커졌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입니다. 토마스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해성 함대함 미사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될 정도로 검증된 무기였죠. 이 모든 걸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저는 깊이 자책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속에서 축적된 경험이 고스란히 무기 개발에 반영되었더군요. 이론적 완벽함보다는 실전에서의 효과를 추구하는군요. 저는 한국 방산업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인 무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다음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KGGB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토마스, 상부에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말입니까? KGGB 우리 영국 공군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쓰세요. 토마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마르틴 슈미트와의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라인메탈 본사에서 열린 정식 회의였죠. 슈미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켈러 국장, 영국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우리가 나눈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KGGB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누었죠. 슈미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직접 태국에 가서 KGGB를 확인해봤습니다. 슈미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슈미트를 비롯한 독일 측 참석자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KGGB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네 발 모두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설마 그런 성능이... 슈미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KGGB가 100km 거리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었죠. 특히 경로를 변경하며 갱도형 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독일 측 기술진 중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활공날개로 사거리를 늘리면서도 이런 정확도를 유지한다니?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항공기 개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혁신적이었어요. 슈미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켈러 국장, 신뢰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신뢰성이야말로 KGG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고 명중률이 95%를 넘습니다. 그런 수치가 정말 믿을 만한 겁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편견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슈미트가 다른 각도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오랜 기술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 전통도 중요하지만 혁신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실제 위협에 대응하면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전 효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독일 측에서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가격만으로 무기를 선택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KGGB 경제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존 폭탄을 재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기존 무기들보다 뛰어납니다. 슈미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최종 결정은? KGGB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 선언에 독일 측 전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유럽 기술이 선택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켈러 국장, 정말 심사숙고하신 결정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영국 공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검증된 성능과 경제성입니다. 그리고 KG 바로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무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슈미트가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켈러 국장,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이십니까? 한국 기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편견 때문에 좋은 기술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슈미트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긴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겸손해져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KGGB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8장.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켈러 국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상혁 중령이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곳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한국 국방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KG 개발되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완성된 작품이에요. 연구소 내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들과 함께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KGGB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제 질문에 연구팀장이 답했습니다. 활공날개와 GPS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경로 변경 기능을 구현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북한의 갱도형 진지를 염두에 둔 기능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산 뒤로 돌아가서 공격해야 하니까요.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과학자들의 열정과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터치스크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해내셨나요? 기존 방식으로는 구형 전투기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아직도 F4, F5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용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다음 날에는 LI 지넥스1을 방문했습니다. KG집 실제 생산하는 곳이었죠. 여기서 연간 몇 발이나 생산할 수 있나요? 현재 설비로는 연간 200발 정도 가능합니다. 공장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부품을 개별적으로 검사합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제조 기술 수준에 놀랐습니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공정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불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0.1% 미만입니다. 이런 품질 수준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했어요. 마지막 날, 김중령과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령님, 이번 방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한국 연구진들의 실용적 접근법이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필요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중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실용적인 무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동안의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중령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김중령은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편견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겠습니다. 제 말에 김중령이 고마워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되돌아봤거든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좋은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상호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언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고 싶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한국 기술에 회의적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부끄럽게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본 결과는 어떠셨나요?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KGGB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6개월 후 영국과 한국 간의 KGGB 정식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체결식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G 바로 그것을 증명해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KG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저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선물이었습니다.